마지막 랭킹입니다. 룰 개정, 이젠 전대.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습니다. 당원 투표 100% 그리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당심을 강조했습니다.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입니다. 이번 당원 개정을 계기로 모든 당원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당심 따로 민심 따로 노는 정당이라면 그 정당은 문제가 있는 정당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원들이 우리 당 지도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네, 이현정 의원님 보면요. 2004년 그러니까 한나라당 시절에 당대표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도입하고 18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이번에 룰이 대폭 변경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도 그 대선 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여론조사가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열풍이 불고 그때 한나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최병렬 대표가 뭔가 이걸 좀 반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때 당 처음으로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쭉 이제 모든 선거, 공직선거 후보나 당 선거 때 여론조사 도입이 되는데 여론조사라는 거는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그냥 참고용 자료일 뿐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의 표를 그냥 현재 표로 환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가성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당원들이 한 표 투표를 한 거하고 여론조사 한 명이 답한 거는 당원들 수십 명 답한 거하고 똑같은 걸로 취급이 되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죠. 표를 계산할 경우에. 네. 그리고 여론조사에는 오차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차 범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어떤 이 확정적인 룰로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룰을 하는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동안도 이거는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는 것은 이건 없애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게 또 한편에서는 민심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함부로 못 없앴는데 이번에 이제 이 없앤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전적인 선거 룰 면에서는 진일보한 룰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없애기 때문에 특히 당내에서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주로 이제 반윤계 인사들을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좀 더 어떤 이 상황 자체를 연착륙시키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일단 이제 당장 지금 이제 당 대표 선거부터 이제 하게 되니까 또 하나의 이제 저는 주목되는 대목은 결선 투표예요.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던 게 우리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후보 단일화 때문에 그냥 매번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대선도 그렇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 결선 투표제 도입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진일보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후보 단일화 문제는 조금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도 합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본다면은 꼭 그런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예를 들어 국민들이 선호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당원들이 선호하는 사람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네. 보시는 뭐 아까 잠깐 도표가 나왔습니다만 네.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나경원 이제 전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그 다음으로 높은 상황인데 반대로 당원들만 하면 또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약간의 그 일반 국민들 중도층을 포함한 이런 분들하고 국민의힘 당원들과의 어떤 그 괴리감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은 이렇게 룰을 바꾼 것이 유승민 전 대표를 배제하게 한 방식이 아닌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유승민 전 대표가 저렇게 자꾸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 이런 상황에서 룰을 좀 바꿔서 친윤계의 당대표를 선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국민의힘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이게 시대 정신에 과연 맞는 거냐 하는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정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는 당대표가 선출되는 것이 총선을 앞두고서 국민적 신뢰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100% 당원들만 한다고 하니 좀 아쉬움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아까 보신 국민의힘 당대표군을 보자면요. 친윤과 비윤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친윤 쪽에서는 권성동, 김기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윤 쪽의 가장 끝에는 유승민 의원이 있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본인의 SNS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중꺾마, 유승민이란 글과 함께 노래 가사를 공유를 했었는데 박성규 의원님, 이것은 전당대회 룰을 변경에 대해서 좀 겨냥해서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새우 얘기를 꺼내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고래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지금 때 아닌 어류 논쟁까지 지금 비화되는 그런 건데, 결국은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할 걸로 다 보고 있는 분위기고, 저 중꺾마 네. 월드컵 때 나온 그 그렇죠. 젊은 세대의 유행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유승민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될 것이고,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그 어쨌든 비윤 반윤의 연합과 중도를 아우르는 안철수 의원의 어떤 연합, 그다음에 여론조사 선두를 나타내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 하고 있지만 언제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카드고, 자 뭐 김장연대, 김장철이 아니죠. 이런 쪽에서의 뭐 어쨌든 합종 연행이 치열할 것 같은데, 월드컵 생각하시면 돼요. 조 2위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결선 투표제니까 사실은 3위를 해도 몰아주기에 의해서 뒤집기가 가능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가 되는 일은 맞겠다, 이게 보이는 그런 룰 개정이에요. 네. 사실 앞으로 이제 3월 10일까지 치열한 그 싸움이 전개되겠지만,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그 적어도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는 지지층으로부터 누가 많이 지지도를 확보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합종연행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자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나오느냐, 이것이 대통령실 윤심 논란과 또 어떻게 결부되느냐, 적어도 5, 6차 방정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사실 5, 6차 방정식은 대수적으로 해법이 없습니다. 네. 내년 3월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핵관 장제원 의원도 전면으로 복귀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김기현 의원과의 김장연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데이트는 제가 사실 전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데이트 잘하는 전공일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동네에 살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연애지를 걸어가지고요. 연애편지 써가지고 우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13년 연애를 해서 17에 만나서 나이 30에 결혼을 했고. 네, 두 의원 김장연대를 부인하진 않지만은 승재원 의원님, 네, 뭔가 미묘한 온도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정치적 이야기를, 제가 갖고 있는 소박한 정치적 이야기는, 사실 정당은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 권력을 다시 재창출하거나 뺏겨 있는 권력을 가지고 오는 게 정당의 제1의 존립의 목적이라면, 그 정당에서 누구를 뽑는 게 우리가 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관심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당원의 힘이 모여질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저렇게 모이면서 옛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아까 중간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딱 중간으로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끊임없이 나는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윤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과 그다음에 또 안철수 대표가 또 어떻게 가셔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니까요. 그 당에서 누가 되든 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사람, 그 당심이 뽑기를 저는 희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내에서는 견제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내 혼자 힘으로 좀 힘드니까 또 누군가 좀 손잡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대표 선거가 내년 3월이잖아요. 3월에는 꽃피는 춘삼월이지 않습니까? 김장철은 지나버리잖아요. 자꾸 공개적으로 뭐 데이트 연대한다. 이게 소위 말해서 국민분들, 당원분들 모으시기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장연대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턱 빠져 있는 분들과의 연대 아닙니까?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꾼 여당 얘기해봤고요.